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오늘은 마켓컬리 관련 재밌고 열받는 기사가 또 나와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을 처음 시작한 기업이고 이후 매출의 성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과거 IPO 당시 컬리는 몸값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시장의 환경 탓에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IPO를 준비 중인 건지 최근 기사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월 23일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첫 월간 에비타 흑자라고 하는데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사에 에비타의 개념을 짧게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 뉘앙스 자체가 이제 흑자 전환했다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자꾸 수익성이 개선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이 기사는 양반인 게 영상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컬릭 관련 기사에서는 유독 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개선된 영업 지표라고 매출 총 이익을 가져다 놓고 그래프도 흑자처럼 꾸며놓은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끔 에빗과 영업이익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비타와 영업이익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비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도 않는 개념인데 가져온 게 신기하고 어쨌든 진짜 짧게 세금 같은 비용 제외하고 왜 에비타로 유통기업인 컬리를 평가하면 안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창업했고 아주 좋고 비싼 커피 머신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커피 머신은 진짜 비싸서 감가상각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비타로 지표를 보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에비타에서 제하기 때문에 100만원 플러스 영업이익이 에비타가 됩니다. 그런데 카페의 영업이익을 한 달에 1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은 날 것 그대로 월 1만원입니다. 따라서 에비타와 영업이익은 설비 투자가 크고 감가상각이 큰 산업일수록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에비타를 컬리에게 들이밀면 안 되냐를 확인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리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컬리는 부동산부터 수많은 배송 트럭들까지 모두 다 리스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리스의 합계가 약 3,500억입니다. 따라서 리스 부채의 합계도 3,700억이고요. 당연히 리스 부채 이자 비용으로 2023년도 3분기에만 210억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확인한 숫자는 당연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로 계산되기 때문에 컬리는 여전히 영업이익 기준 영업손실 적자입니다. 2023년도 3분기에만 40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5,200억 수준입니다. 누적으로 봐도 영업 적자는 약 1,100억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도 3분기 누적 1,800억 대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 기업입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이 커도 너무 큰 컬리에게 당연히 현금 흐름은 좋을 수가 없고요. 그런 컬리에게 웃기지도 않은 에비타를 갖다 붙이고 더 최악인 건 개선된 영업 지표라고 매출 총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고 있으면 진짜 영업이익률로 착각해서 27%의 영업이익률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컬리가 2023년도 들어와서 적자 폭을 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기대가 되는 기업이지만 사실 그 매출도 이제 시장 파이를 어느 정도 흡수한 건지 성장 폭이 매우 둔화되었습니다. 영업 손실은 감소했지만 전년도 대비 매출의 성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매출의 성장이 2023년도에는 없었고 이러한 행태는 주주 현황 보면 더욱 기가 차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컬리의 주주들 보면 김슬아 대표는 2021년 말 기준 5.7%의 지분밖에 없고 최근 기사에 대표 지분이 늘었다고 하는데 반기 보고서로 확인해 보면 그래도 지분이 6%가 안 됩니다. 나머지 주주들은 대부분이 중국 자본입니다. 물론 미국계도 있고 국내 펀드도 있긴 한데 중국 자본이 많은 건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자본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창업자 지분이 고작 6%도 안 되는 기업을 그리고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을 에비타니 뭐니 영업이익이라는 좋은 지표는 제쳐두고 더 좋은 지표라고 매출 총 이익을 가져오지를 않나. 정말 더 이상은 기관들의 엑시트를 위한 개미들의 희생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컬리가 투자도 많이 받고 기대도 많이 받았던 기업인 건 알겠는데 기업 가치가 2조 원이니 4조 원이니 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이마트를 너무 불쌍하게 만듭니다. 이마트가 사양산업이니 뭐니 하는데 그래도 영업 잘하고 있는 이마트가 시가총액이 2조고 신세계가 1.5조입니다. 이마트랑 신세계가 컬리처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 총이익으로
평가받으면 정말 놀라운 숫자를 가져올 겁니다. 컬리가 새벽 배송도 처음 시작하고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알겠고, 개인적으로 저도 컬리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상장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장을 하고 싶으면 시장의 적정 평가를 받고 상장하면 되는 건데, 자꾸 지들 엑시트 하겠다고 이상한 기사 내보내고 개미들 현혹시키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또 올게요.